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도비 에어 4.0 업데이트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또 쓸데없는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동영상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4.0이 되면서 이제 ANE에 관련돼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안드로이드 서포트 for native resource access by R mechanism in native extension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설명드릴 거는 예전에는 에어에서 AN에서 이제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get resource ID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리소스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문제가 있었죠. 무엇이 문제냐 하면 에어가 이제 죽어 있는 동안 우리가 에어 앱을 통해서 이제 에어가 죽어 있는 동안에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리소스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푸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앱이 죽어 있는 동안 푸시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리소스를 이 방식, 이 메소드를 통해서는 받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인 예전 걸 잠깐 살펴보면요. 예전 포스팅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잠깐 보시죠. 네, 여기 리소스라는 이 util 클래스를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분이 만드셨죠? 네, 여기 블로그 주인장이 만드신 건데 이걸 통해서 여기에 리소스에서 리소스 ID by name을 통해서 우리의 name과 그 다음에 ID를 넣어서 돌아오는 값을 통해서 이렇게 리소스에 접근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제는 이 R 메커니즘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 .xml이라는 녀석이 필요합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예전에 서드 파티에 관련해서 그걸 뭐 저는 해결하는 방법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디펜던시라는 녀석을 통해서 서드 파티의 자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번 포스팅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이 패키지 리소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리소스에 관련돼서 패키지 네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리소스 폴더를 지정해주면 이것을 통해서 R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빌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되게 간단합니다. 보시죠. 먼저 이제 FRE 익스텐션 부분입니다. 자, 그냥 FRE 익스텐션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에서 펑션 하나를 넣을 겁니다. rtest라는 펑션이고 진짜 클래스는 rtest 펑션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rtest 클래스 rtest 펑션 클래스에 가보시면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여기만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메시지는 이제 우리 에어 쪽에서 메시지를 하나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요걸 토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줄 건데요. 여기에서 r.drawable.noti 아이콘이라는 녀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 뭔 소리냐? 여기에 r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보이시는 이 자바 쪽 자체의 패키지 네임이라는 거죠. 자, 안드로이드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뭔가 리소스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리소스 노티 아이콘이라는 녀석이 하나 들어가 있죠. 노티 아이콘이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r.java라는 녀석은 자동으로 갱신이 되면서 여기에 주소값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 버전에서는 이 주소값이 변경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쓸 수가 없게 됐는데요. 이제는 여기에 보시면 그대로 R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예전 버전 4.0 버전이었으면 아마 여기에서 에러가 날 거예요. 이 값을 알 수가 없다라는 에러를 띄워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뭐 업데이트가 됐으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네, 여기에 가보시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들 겁니다. 뭐 별건 없고요. 뭐 기초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조해 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이 네임이 나중에 익스텐션에서 정의하는 네임이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익스텐션 컨텍스트를 통해서 함수를 부를 겁니다. rtest라는 녀석을 부를 거고 거기에 값은 start라는 텍스트 메시지를 하나 띄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start라는 메시지와 함께 뒤에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임의의 숫자가 붙어서 토스트 메시지가 뜨면 R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에 ID 여기에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ID와 익스텐션 XML에 있는 이 아이디가 똑같은 거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강조해드리면 여기에 이니셜라이저 진입점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자바 소스의 패키지 네임과 더불어 이 FR 익스텐션의 명확한 클래스 명까지를 기술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확실하게 그 클래스까지 기술이 돼 있죠? 네,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 나온 플랫폼 XML입니다. 자, 디펜던시 부분은 제가 주석 처리를 해서 빼놨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 패키지 부분만 보시죠. 패키지에서 패키지 네임을 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네임은요,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에 이 네임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원래 자바에서 만든 패키지 네임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폴더를 지정해 줍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에 이제 제가 나중에 여기에 폴더에 이 리소스의 노티 아이콘이란 녀석은 사실은 여기에서 가져온 녀석이거든요. 자, 우리가 얘를 익스포트 시킬 때 익스포트 하시면 자 파일로 해서 여기서 src만 보내잖아요. 이렇게만 보냅니다. 자, 이렇게만 보내면 우리의 리소스는 안 나가죠. 리소스 폴더에도 분명히 우리의 값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가죠. 나가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src에 있는 것만 빼내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에 있는 요 녀석들 있죠. 요 녀석들은 따로 복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얘를 그냥 임의로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프로퍼티에서 어디죠? 예. 이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만드실 때 잠깐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서 얘를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거죠. 원래 라이브러리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왔죠. 그래서 저는 이미 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 쪽에서 먼저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 파일만 따로 임의로 복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수작업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작업으로 여기 폴더에 이렇게 드로웨이블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럼 빌드 XML 에 가보시죠. 자, 빌드 XML에서는 예전에 포스팅했던 것과 별다른 차이점은 없고요. 이제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졌죠. 디펜던시라는 녀석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드 파티의 자들을 모두 다 여기에 넣어놓고 새로 압축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죠. 디펜던시 부분이 생겼으니까. 자, 이제 SWC 부분을 잠깐만 보시죠. SWC에서 우리가 라이브러리 SWF 파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을 압축을 해제한 후에 안드로이드 폴더 안에 넣어줄 겁니다. 자, 여긴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익스포트한 파일을 안드로이드 안에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 폴더 안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패키지 부분인데요. 패키지는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건 이렇게 돼 있고요. 새로 명령어를 쳐주셔야 되는데 플랫폼 안드로이드 암은 똑같고요. 여기서 플랫폼 옵션지에서 플랫폼 XML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만들었던 얘예요. 그 다음 저는 AN 리소스 폴더를 그대로 이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안에 있는 모든 내용도 같이 묶을 거예요. 이 안에 이제 자 파일이 들어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주시면 네. 왜 에러가 떴죠? 제가 지금 어디서 사용 중이네요. 다시 한번 빌드 하겠습니다. 네, 빌드가 완료가 됐고요. 에러는 없었고 빌드 로그도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 ANE 파일을 열어보죠. ANE 파일을 열어보면 예전 방식과 똑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암 리소스가 여기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그대로 써보셔야 될 텐데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부분인데 R 테스트에서 그냥 스타트라는 펑션을 줘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작을 하는데 T 테스트에서 AN으로 불러와 주셔야겠죠. 빌드 패스, 네이티브 익스텐션, AN이 불러와 놨고요. 그 다음에 리프레시 한번 해주시고 패키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apply, OK. 자, 됐습니다. 자, 얘를 이제 빌드를 해주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예, 죄송합니다. 이게 광고 문자가 이렇게 와 있네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떠 있죠. 혹시 제가 띄워놨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서 네, 일단 종료를 시키고요. 시간이 걸려서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빌드 해놓고 보여드리거든요. 자, 보시죠. 얘를 실행시켰을 때 스타트라는 메시지와 함께 숫자 메시지가 뜨면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숫자 메시지가 떴죠. 이 숫자는 리소스의 아이디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서 FRE 펑션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놨죠. R 메커니즘을 사용했는데요. R 메커니즘에서 이 녀석은 숫자로 나오게 돼 있죠. 인트형이기 때문에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에어 안에서도 리소스를 이제 그대로 R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게 에어 4.0의 예,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빼놓고 얘기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게 4.0으로 돼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전에 뭐 에어 3.1 버전이 보통이죠. 플래시 빌더 4.7을 사용하시면 3.1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4.0으로 이제 바꿔주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예, 쓸데없는 내용 길게 얘기했는데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